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모든 기출어법 프린트 있죠? 요거 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어서 하면 되는데 그 절관련어법을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제가 뭐 설명한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 완수불명에 대한 원리는 아마 다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뭐냐,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 여기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하고, 뭐 관계부사는 뒤에 왜 완전한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거, 요건 아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설명드리면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절에 관련된 어법,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에 관련된 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어법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지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응용하는 거나 문제풀이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따로 쓸 테니 여러분 빈 공간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왔을래 됐을래라는 문제예요. 와시냐 대시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 절에 관련된 어법을 배우는 한 그냥 맨날 나오는 애들이에요. 맨날 나오는 애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과정에서 배우는 what과 that은요, 종류가 what의 쓰임새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that이라는 녀석은 대충 개수를 세보면 한 10개, 11개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what이냐 that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경우의 수가 거의 한 30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다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만 추려서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what이라는 녀석. 여기서의 what은 관계 대명사의 wh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은 뭐로 쓰이는 거냐? 역시나 관계 대명사 that으로 쓰이고요. 자, 그리고 that을 한 번만 더 쓸게요. 요때 that은 접속사의 that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녀석들을 물어보는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얘 세 개를 물어보는 게 9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부에서 what이나 that에 밑줄 쳐져 있으면 대부분 얘네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 여기 옆에 써있는 완수불명을 보면서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이름이 명사잖아요. 대명사. 그러니까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렇죠? 자, 얘도 이름이 대명사. 명사니까 불완전이랑 짝이겠죠. 자, 얘는 이름이 접속사예요. 그럼 접속사는 누구랑 짝?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죠. 그렇죠? 불명, 완, 수식어 또는 접속사. 됐어? 이렇게 짝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요, 절에 관련된 어법이에요. 절. 즉 이 덩어리들, 여기 덩어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덩어리 이름이 전부 다 절입니다. 얘도 절이고요. 얘도 절이에요. 즉 요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러면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what은요 무슨 절일까요? 혹시 여러분? 맞아요. 명사절. 자, 그럼 what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무슨 절? 형용사절. 좋아.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고요. 접속사 that은 혹시 무슨 절인지 아세요?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 의도로는 명사절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가만 따지지 앞을 따지진 않거든요. 근데 앞도 따져줘야 됩니다. 원래 정석적으로는요. 그럼 앞부분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앞부분에 어떤 문장이 올까? 자, 여러분, 덩어리가 명사래요. 덩어리가 명사야. 그럼 앞에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덩어리가 형용사래요. 여러분, 형용사는 수식어죠? 그러면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얘도 덩어리가 명사래요. 그럼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완수불명의 법칙으로만 지금 본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what, that 세 개를 썼는데 앞뒤 구조를 보세요. 전부 다 다릅니다. what은 앞뒤로
불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대명사는 앞은 완전하지만 뒤는 불완전하고요. 접속사 대은 거꾸로 앞은 불완전하지만 뒤는 완전하고. 전부 다 이제 경우의 수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앞에는 어떤 문장이 오고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오느냐 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what과 that을 비교할 때 문법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또는 학원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을 쓰고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정규반에서 아마 썼을 텐데 업법끝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업법끝 스타트 또는 업법끝 실력 따지기 이런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하다. 그러면 what이다.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은 that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풀면 이제 고등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야. 왜 망하는지는 제가 이따 예시를 드릴게요. 어찌됐든 여러분께서는 이제 배웠잖아요. 완수불명이 뭔지도 알았고요. 요 개념도 배웠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어법을 잘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만 써놓으면 또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what과 that의 풀이 과정이라고 써볼게요. 저는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풀이 과정이라 쓰겠습니다. 풀이 과정. 자, 1단계. 처음에는 뭘 먼저 하냐면요. 앞부분을 구문 분석합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건 what 또는 that의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what이나 that 앞부분. 앞부분 구문 분석을 했어. 그럼 둘 중 하나 나오겠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앞부분이 완전하면 뭘 쓰면 되냐? 그냥 that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 왜? 허박 이네. 앞에 완전한 건 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이 완전한 건 뭐야? that으로 끝나는 거예요. 됐니? 자, 만약에 앞이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what도 되고 that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2단계로 가는 거야. 2단계. 자, 그럼 2단계는 뭡니까? 거꾸로 뒤를 구문 분석합니다. 그럼 뒤를 구문 분석해서 뒤에가 완전하면 that을 쓰고요. 뒤에가 불완전하면 w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앞이 불완전해. 둘이 똑같잖아. what이냐 that이냐.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서 뒤에가 완전하면 that, 뒤에가 불완전하면 what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필기하시는 동안 저 실전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 문제인데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지워도 돼? 여기만 지울게요. 여기만. 잘 보세요. 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2020년에 저동고랑 가자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랑 정규반에서 해보신 분들은 내가 요 문제 보여드린 거 한번 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what이냐 that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에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가? 학생들이 푼 과정을 보여줄게요.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풀었냐면 뒤에 may seem 동사가 나왔네? 불완전하네? 앞을 보니까 선행사가 없네? what 이렇게 풀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그래서 다 틀려왔습니다. 정답은 that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뒤에 불완전하네? 앞에 선행사 없네? what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라고. 아니 나왔었다고요. 저동이랑 가저에서 둘 다 나왔었어요. 똑같은 시험으로. 됐어? 그때도 실제로 41명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26명인가 틀려왔어요. 맞춘 사람이 15밖에 없어. 근데 이 중에서도 15명 중에 5명은요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어서 맞춘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는데. 아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왜 적용을 안 해갖고 틀려오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뭔지. 아무튼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선생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 없는데 what이 답인 거 아니에요? 왜 that이 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앞서서 그렇게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먼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여기서 that이 답인데 왜 that이 답이냐? that에 대한 선행사가 얘가 선행사다. material. 얘가 선행사고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했대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이 질문했죠.
선생님, 아니 얘가 선행사면 관계사절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렇죠?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다가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게 끝이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선행사라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선행사란 개념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명사가 이렇게 좀 동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런 패턴이 나올 때마다 매번 그걸 따져가야 돼요.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와시냐 대시냐 나왔어요. 어떻게 해라? 앞부분을 먼저 구문문서 하라 했죠. 쌤이 알려준 방법을 해볼게요. Often uses material. 자, material을 주어예요. is gathered 동사입니다. 수동태죠.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뒤에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라고요? 네. 끝났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뒤에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해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 3초면 풀 수 있어요. 3초. 여기 앞부분 구문문석 할 시간. 이거면 끝나는 거라고. 훨씬 쉽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풀 수 있죠. 근데 왜 이 방법을 안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됐습니까? 자, 정석적인 방법의 원리도 알려드리긴 할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학교 선생님이 말해줬다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개쩔이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선행사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께서 가주어진 주어를 쓰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가주어진 주어를 왜 쓰는 거예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잖아. 그쵸? 우리가 영어는 앞이 긴 걸 싫어하니까 뒤로 보내버리잖아요. 그쵸? 걔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절 내용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다고 치면은 often uses material that may seem important at the time but does not seem so in their study room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a say due dat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is gathered 이렇게 됩니다. 됐어? 주어가 너무 길죠.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수식어를 뒤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문장 패턴을 보면은요, 결국엔 주어 동사 나오고 왔을래, 됐을래 이런 문제죠. 그렇죠? 패턴이 이렇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 패턴에서 그럼 무조건 대시 정답인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왓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왓이 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왓절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대시 답이라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뒤에가 불완전하다고 전제한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뭐뭐 하는 주어 이렇게 해석되는 건가? 결국에는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뭐가 적절한지. 이게 원래 정석이라고요. 이게 원래 풀이법의 정석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준 완수불명으로 풀면 어떻다? 이런 과정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앞이 완전하네? 100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왓은요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사로 쓰이든 상관없이요 왓은요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왓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왓 앞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아주 간단하죠. 근데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 그럼 뒤에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왓절은 뭐다? 수식어 역할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럼 왓은 자연스럽게 탈락이잖아. 그러니까 대시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영어 학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푸시면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응용해서 풀어라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완수불명을 배움으로써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수능 감독기 진도 나갈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요 거의 다 똑같거든요. 앞에 선행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죠. 그렇죠? 즉 형용사절입니다. 둘 다. 그럼 둘 다 형용사절이라는 거는 수식어절이라는 소리잖아. 수식어절. 그럼 앞부분에는 어때요?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라는 문제를 풀 때는 앞을 보고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앞부분을 보고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 the reason 나왔네. 뒤에 y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reason이니까 y 맞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다시피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는요. 앞을 보고는 풀 수가 없어요. 앞을 보고는 풀 수가 없어. 아니 선생님 이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y 맞잖아요. 아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다. 이렇게도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됐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뭘 보고 풀어야 돼? 뒤를 보고 풀어야 돼. 왜? 관계대명사는 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관계부사는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이걸 보고 푸는 거예요. 이걸 보고. 됐어? 별거 아니거든? 근데 많이 틀려요. 근데 많이 틀려요. 됐어? 그래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는 결국에는 뭐다? 뒷문장 구조로 푸는 거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절 관련된 어법과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 관련된 어법을 풀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거의 8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신빙성을 드려야겠죠? 샘플을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보자. 기출문제를 좀 보여줄게요. 기출문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만 볼게요. 어법 문제만. 일단 여기 어법 서술형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강수진 이야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밑줄이 몇 개 쳐져 있냐면요. G까지니까 7개 쳐져 있거든요. 그럼 7개 중에 과연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가 몇 개나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대략 해볼게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봐야겠죠. A, 자, entered, 동사 관련 어법. 동사처럼 생겼으면 동사 관련 어법이라 했죠. 자, 동사 관련 어법. much, 이건 기타예요. practice, 동사 관련 어법. where, 절 관련 어법. 동사 관련 어법. ugly, 얘도 기타고요. 그 다음에 pay, 동사 관련 어법. 그냥 대충 보더라도 동사 관련된 어법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잠깐 보면 where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절 관련 어법.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라? 완수불명으로 풀어라. where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앞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앞에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는가? She won the grand prize까지 나왔는데 in으로 끝나네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위치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앞에 장소 나왔네? where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고1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해서. 작년에 니네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작년에. 자, 또 다른 어법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나? 잠깐만요. 어법 문제. 여기 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밑줄이 6개 있네요. F까지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orphaned. 일단 ED형이죠. 동사 관련 어법. earned. 동사 관련. 얘는 기타예요. 그 다음에 it. 여기서의 it도 얘는 기타로 취급한 게 맞겠네요. 대명사 문제니까. sold.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확실히 동사 관련 어법이 역시나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어법 문제인데 makes 동사, avoids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야, 올 동사 관련 어법이다.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면 됩니까?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따져보고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 시, 제, 태 신경 쓰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보통 다른 준동사를 써야 되지만 웬만하면 ing 쓸래, pp 쓸래 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보자면요. 뭘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F 같은 걸 한번 볼까? F 같은 걸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어법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거를 좀 표시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체크하는 거.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하고 난 다음에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가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럼 while pressing smooth feels g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pressing 얘가 동명사 주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eels 이렇게 동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체크해 볼게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it ultimately demands a price 뒤는 볼 거고요. 여기 while 저 안쪽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pressing이라는 게 주어가 맞나? 이걸 사실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 while이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게 분사구문이냐 아니면은 동명사 주어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해석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while 뒤에 ing 나와 있으면요 그냥 얘가 분사구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주어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제가 해석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 pressing 다음에 snooze 나왔으니까 snooze는 pressing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pressing 부분이 사실상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F는 틀렸다. 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일단 생략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는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틀렸으니까 다른 형태로 써야 된다. 여기서는 failing으로 쓰면 돼요. failing.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예시를 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빈출되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동사 관련 어법이 많이 나왔고 절 관련 어법은 보통 웬만하면 대시나 아니면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이런 거에 이제 밑줄 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풀이법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상시로 풀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대로 낸 적이 없어요. 주었거든요. 무조건 변형합니다. 물론 여러분 밑줄 6, 7개 쳐져 있었잖아요. 이걸 다 변형하는 건 아니에요. 다 변형하는 건 아니고요. 한 6개 밑줄 쳐져 있다 하면요. 한 4개 정도 변형합니다. 3, 4개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형된 거를 우리가 제대로 풀려면요. 변형을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될까라는 걸 예상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풀이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변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관련 어법과 절 관련 어법 이거에 대한 풀이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 두 개만 우리가 풀 수 있어도 대부분 거의 한 7, 80%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 외 기타에 관련된 거는요, 제가 그 프린트에 이제 간략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오늘부터 요 수능 감잡기 진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 2강부터 볼 건데 여기 진도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2강은 다 끝났나요? 네, 이거는 끝났어요. 그래요? 끝난 반도 있고 안 끝난 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지금 아직 초반부네요,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다시피 그 각 강에 3, 4번은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 4번 같은 경우는 어법과 서술형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을 위주로 설명할 거고 ready랑 getset 1번, 2번 여기까지는 만약 주요 어법 사항이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거 이런 게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강에 ready부터 볼 거고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통합본의 자습서가 있으니까 이 자습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할 때 독해 수업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교과서는 뭐다?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디테일이 생명이야. 외부 지문은요, 주제가 생명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어디냐, 주제문이 어디냐라는 거.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저는 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뭐 아시겠지만 본문을 막 일일이 막 중딩 때 마냥 암기하고 이거는 1도 의미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거든. 근데 의미 있는 거, 암기에서 의미가 있는 걸 말해줄게요. 어떤 건 의미가 있냐면요. 너네가 초반 한 첫 두 내용을 두 문장 정도를 읽자마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하고 떠올리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에서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최근에 모의고사도 보셨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내신을 할 때 이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는 다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 보는 지문을 좀 빨리 접근할 수 있을까? 지문은 처음 보지만 모의고사는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별로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을 알면은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신 같은 경우는 유형이 안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마음이니까.
대신에 지문이 정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다 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그때 가서 막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너무나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문을 막 일일이 막 달달달 when gauging on newborn babies has 이거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의미가 없는데 이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건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내신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글을 볼 때는요, 소재와 주제 이걸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가볼게요. 자, when gauging on newborn babies health. 자, 그러면 신생아의 건강을 게이지 할 때, 측정할 때, measure예요, measure, 측정하다. One of the first signs doctors look for. 의사들이 찾는 첫 번째 징후들 중 하나 이렇게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죠? 뭐 별건 아니고요. 자, 그 첫 번째 징후 중 하나가 is weight gain이랍니다. 체중 증가랍니다. 자, 그럼 지금 첫 문장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도입부예요. 도입부. 도입부로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소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재 제시. 그러면은 이 글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결국 신생아의 몸무게에 관련된 거죠. 신생아의 몸무게. 신생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생아의 몸무게 그리고 건강 이거의 관련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뭐라고 했는데요? 신생아의 건강을 측정할 때 이 건강을 측정할 때에 얘가 건강하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라고요? 체중 증가라고요. 체중 증가.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여러분 동생 중에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동생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완전 애기들이 있잖아요. 막 제가 깐난 애기들 보거나 이러면요. 얘네들이 이제 진짜 건강하냐 아니냐는요. 항상 병원 가서 저는 맨날 들었는데 무조건 체중이 늘었냐 안 늘었냐예요. 이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가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거는요, 얼마나 이제 그 머리 둘레가 얼마나 커졌냐, 다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의 건강을 측정하는 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체중이 늘고 있으면은 건강한 거고요, 체중이 안 늘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신생아의 몸무게와 건강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문장에서 뭐가 나왔는데 if가 나오죠. 여러분 독해 지문에서 if가 나오면요 웬만하면 yes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yes. If you want,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to impress your doctor, 너의 의사에게 뭔가 감명을 주기를 원한다면요 with how fast your little one can gain weight 라고 나왔는데 뭐를 가지고 감명을 주는 거냐? 이 with라는 게 전치사잖아.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의문사, 주어동사, 즉 간접의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너의 작은 아이가 무게를 늘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체중을 늘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너의 의사에게 감명을 주기를 원한다면, 됐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위에서 건강에 대한 척도가 체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걸 의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면,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원한다면 incorporate a 5 to 15-minute massage into your daily routi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핵심적인 말이겠네요. 뭐랍니까? 5에서 15분의 마사지를 incorporate 하랍니다. 포함시키랍니다. 뭐에다가? 너의 데일리 루틴에다가. 됐어요? 여기가 뭡니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요지. 됐어요? 명령문으로 나왔죠. 명령문. 다시 한번 뭐랍니까? 마사지를 하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소재, 즉 신생아의 몸무게가 건강과 관련성이 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뭔가 몸무게가 좀 빨리 늘고 있다, 즉 우리 아이가 참 건강하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사지를 데일리 루틴에다가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글의 주제는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문장만. 뭡니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를 잘 해줘라. 이거예요. 됐어요? 좀 더 자세하게 쓰자면 신생아의 몸무게죠. 몸무게와 성장을 위해 뭘 해라?
마사지를 하라라는 거죠. 마사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입니다. 네. 사실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도 해결이 되는데 이제 저는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그 애가 이제 키가 이제 좀 잘 크고 잘 자라려면요, 여기 허벅지 쪽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날 제 일과가 뭐였냐면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제 갓난 애기 때 맨날 갖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였어요. 이게 일과였어요. 일과. 네,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하기에. 자, 마사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사지가 왜 중요한데? 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됐어? 그래서 그 이하에는 웬만하면 부연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사지는요, relaxes your baby. 너의 아기를 편하게 해준답니다. 이거 뭐예요? 이유네요. 그렇죠? 마사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ds in digestion. 소화에 있어서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food is better absorbed. 음식이 더 잘 흡수된대요. 이거 다 뭡니까? 마사지의 장점. 즉 정확하게 말하면 마사지로 인한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이어서 better absorption. 더 잘 된 흡수, 더 좋은 흡수는 gives your baby. 너의 아이에게 뭘 주냐면 better, 더 좋은 것을 준답니다. than average chance of gaining weight.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할 평균적 가능성이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한다고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사지를 해주면 얘가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됐죠? 체중이 증가한다는 건 뭐라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됐죠? In addition, 게다가 마사지는 자극해줍니다. Growth enhancing hormones를요. 그래서 성장 강화 호르몬을 자극한대요. 그러니까 역시나 또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Have you ever wondered? 너는 이제껏 궁금한 적이 있었느냐? Why animals lick their young just after birth? 자, 동물들이 그들의 새끼를요, lick한대요, 핥는답니다. 바로 태어난 후에. 여러분 이제 그 강아지들 보면은요, 새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이렇게 혀로 아유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핥는 거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진 않잖아요. 걔네한테의 마사지는 뭐예요? 혀로 핥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자기의 자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마사지를 해준다, 뭔가 터치를 해준다, 혀로 핥아준다, 이런 것 자체가 다 뭡니까? 본능적인 영역으로서 우리 애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본능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핥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Touch is nature's way of stimulating growth라고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죠. 접촉이라는 건요, 성장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자연의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에 대한 예시까지 나오고요. 다음 문장.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래요. Every time 하면은요, 한 단어로 whenever죠, whenever. 그렇죠? 뭐뭐 할 때마다. 자, 뭐 할 때마다? Your dog starts. 너의 개가 시작할 때마다. To lick you. 너를 핥기를. 너를 핥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개 키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럼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가 와서 막 하면서 막 핥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너의 개가 너를 핥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언스타 멈추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랍니다. 이것이 뭐냐? 뒷내용이에요. Your pet, 너의 애완동물이 is just responding, 그저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뭐를요? To his intuition. intuition이라는 것은 직관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직관에 반응하고 있대요. 직관에 반응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에 반응한다는 거잖아. 그럼 본능에 반응한다는 게 뭐냐고요? 왜 걔가 나를 와서 핥냐고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정이 있으니까. 자, 나를 와서 핥는다는 거는요, 터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터치를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됐어? 터치는 곧 뭐야?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마사지라고 나왔는데 마사지라는 거를 좀 더 넓은 범주로 보면 터치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완견이 와갖고 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우리 주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본능에 따르는 거라고요.
마지막 문장. maybe 아마도 그는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그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려동물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당신이 who stand to gain a few pounds. 여기서 could stand to 하면은요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stand to 여기에 써놨죠?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이 몇 파운드 정도 체중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능적인 거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터치를 해줬으니까 얘가 무게가 늘어나서 그래서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은 큰 범주로 보자면 뭡니까? 터치라는 거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이라고 안 할게요. 터치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큰 범주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은 왜? 그 이유가 나왔었죠? 아까 무슨 뭐 성장 강화 호르몬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화를 도와서 흡수를 잘 시킨다. 흡수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흡수가 잘 된다는 거는 이 이제 체내에 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게 잘 이렇게 퍼뜨려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됐어요? 이유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류의 글은요 요약하기 되게 좋아요. 요약 같은 걸로 내기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글은 명확하게 일단 주제나 요지나 이런 대의 파악이라고 붙거든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이런 문제를요 묶어서 대의 파악이라고 해요. 대의 파악. 근데 이 문제는 대의 파악으로 출제하기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왜? 초반 두 문장에서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 파악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그런 거 너무 쉬운 거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있게 낼 거라면요. 선생님 생각에는 내기가 좋은 게 아까 말했던 요약형 서술형으로 내도 좋아요. 이 지문은요. 왜냐면 여러분 요약형 문제를 내려면요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주제와 플러스 부연 설명을 섞어서 내야 돼요. 원래 요약을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뭐예요? 터치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잖아요. 또는 체중을 늘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주제죠.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부연 설명 이제 이유가 나온 거죠. 이유가 뭡니까? 소화를 돕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성장 강화 호르몬을 자극한다는 내용. 이게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도 나왔죠. 심지어 여기서는요. 예시가 동물의 예시까지도 나왔었죠. 이것까지 합치면 더 긴 요약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ready는요 요약형으로 출제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출제하기가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 만만한 거는 문장 삽입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보시면 in addition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런 게 딱 삽입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 게다가라고 나왔잖아. 여기서 게다가라는 말을 썼으니까 게다가 마사지는 이런 거를 자극한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마사지가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in addition 자리가 요 자리 뒷부분이다라는 거. 이 뒷내용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마사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마사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서 터치라는 내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 이야기는 이 뒤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 좋겠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레디 다 했고요. get set 부분으로 갈게요. 자, 요번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볼까요? 여기 get set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잠깐만. 아니구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구나 벌써. 그러면은 하기 전에 좀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도 좀 피곤할 텐데.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